내가 1번 문제부터 다 해볼 건데 1번 문제는 주제가 뭘까? 바로 삼각함수의 주기를 계산할 거래. 주기 계산. 근데 지금은 아마 좀 추가된 그 유형은 절대값 들어있는 유형일 거야. 괜찮니? 주기 계산 플러스 절대값 들어있는 경우야. 오케이? 그럼 하나하나 해보자. 얘들아, 지금 주기가 출제자가 원하는 수 파이고 볼 수 있는 함수식은 누구 있을까? 이거. 첫 번째 기억. y는 2 빼기 사인 2x. 니은 y는 절대값 코사인 x. 디귿 y는 절대값 탄젠트 2분의 1x. 자, 주기가 파인지 아닌지는 각각 그래프를 그려봐야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릴 수 있거든요.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일단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인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해도 될까요? 사인 함수의 표준형이다. 사인 각도 부분이 여기 2x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하기로 썼지? 이 표준형 꼴은 주기가 살고 있는 곳은 각도가 2파이가 될 때, 그럼 2x가 2파이 되려면 x에 몇 대 입혀야 돼? 각도 자체가 2파이가 되게 하는 x값은 몇이야? 2로 나누면 되니까 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인의 주기는 각도가 2파이가 될 때를 검사하면 되는 거라서 2x가 2파이, 양변을 2로 나누면 x가 파이라고 얻어지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인 게 확실해요. 되셨습니까? 얘는 절대값을 떠나서 그냥 표준형이야. 오케이? 자, 니은은요? 얘는 절대값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절대값은 뭐 하기로 했었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자, 절대값을 일단 떼자. 이렇게요. 절대값을 떼어냅시다. 그럼 y는 안에 들어있는 함수. 그러면 코사인 x로 대신할게. 오케이? 절대값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 기본형 그래프야. 자, 코사인의 기본 x예요. x. 자, 그러면 오른쪽 4칸을 자르고 위아래 한 칸 한 칸 한 뒤에 코사인은 내려 올라요. 그치? 끝에 놓이는 순으로 외우기를 썼는데 몇이었죠? 코사인 x의 기본형은 2파이가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니까 절대값 무시해 놓고 그린 것을 이렇게 강제로 뭔가 붙여야 돼. 절대값을 붙인다는 걸로 연상할 때 붙인다는 건 그러면 무시한 그래프에서 x축에 내려간 부분을 뒤집어 올린다 였죠. 그럼 여기 아랫부분 뒤집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 그럼 이렇게 내려간 부분을 강제로 뒤집어 올리면 이게 코사인 절대값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연장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올린 게 절대값 그래프인데 얘는 주기가 몇이라고 읽어야 될까? 얘들아, 주기는 그림이 반복되는 최소한의 길이가 주기예요. 하자면 그림이 반복되는 최소 길이. 얘는 주기 몇이야? 2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뒤집어 올리고 나서 처음부터 끝을 여기로 본다면 이렇게 갈매기 모양 보이니? 갈매기 모양에서 끊으면 얘는 이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보는 새로운 그래프를 볼 수 있어. 따라서 얘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가 지금은 주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2파이였던 것의 절반일 테니까 여기는 파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뒤집어 올리는 과정 때문에 주기가 파이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디귿은요? 쌤, 그럼 얘도 탄젠트 2x의 절대값이니까 절반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주의. 얘들아, 첫 번째, 일단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돼? 절대값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 무시해봐. 꺼져. 그럼 이만큼을 그리면 돼. 그럼 탄젠트 각도를 유지하면서 2분의 x. 얘는 그래프 그리는 법이 있죠. 첫 번째 뭐였죠? 탄젠트의 기본형. 얘들아, 마치 x처럼 받아보세요. 탄젠트 x. 그러면 좌우 한 칸이었어. 그치? 그리고 여기 몇이었냐면 이거 그거야. 자, 근데 올라가 탄젠트의 기본형이지. 그치? 자, 근데 지금은 2분의 1x로 각이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가 조작되어 있어. 2분의 1x.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탄젠트의 기본형은 여기 2분의 파이였거든. 근데 2분의 1x 때문에 여기는 몇으로 바뀔까? 다시 한번 2분의 1x가 붙어 있어요. 탄젠트의 각도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형일 때는 이 x일 때는 얘가 2분의 파이가
들어갈 때 여기 있다 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각도가 조작돼 있으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x 하나를 찾아보는 거야. 이 끝에 노인수를 찾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라 끝에 노인수 찾기 위해서. 그럼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면은 2분의 1x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 x는 몇 정도를 잡아야 돼? 그러면 그 각도가 우리가 찾고 싶은 첫 번째 칸수 2분의 파이 되도록이야. 그럼 되게 하려면 x는 파이일 때잖아. 이해돼요? 여기는 파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이제 뭐 해야 돼? 절대값 무시한 걸 그려놓고 뒤집어 올려야 절대값이라고 바라보는 거. 따라서 x축에 내려간 부분을 강제로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려간 부분 아닌가? 그치? 여기 내려간 부분을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습니까? 그러면 내려간 부분을 뒤집어 올리게 절대값 형태야. 그럼 이것도 이제 반복되면서 옆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얘는 뒤집어 올리더라도 주기는 몇일까? 바로 처음 그래프랑 똑같겠죠. 다시 얘는 뒤집어 올리더라도 처음 절대값 무시한 그래프랑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된다? 이만큼이 반복된다는 건 어쨌든 이거는 그림의 간격이 마치 아래로 볼록한 느낌의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은 주기가 여기가 아니죠. 이만큼 그대로예요. 똑같이 반복될 테니까. 따라서 지금은 이 길이가 주기라고 말해야 돼. 괜찮니? 근데 여기는 몇이니까? 파이였으니까 그거에 두 배하면 여기 지금 2파이 칸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기가 2파이인 그래프라서 이것은 탈락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절대값 무시한 뒤 뒤집어 올리는데 탄젠트는 유일하게 뒤집어 올려도 그냥 못생긴 그래프예요. 이 못생긴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어. 물론 얘는 코사인이 내려간 부분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위로 자르면 여기를 반복한다라고 새롭게 관찰할 수 있지만 탄젠트는 가위로 자르면 다른 거라서 주기가 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한 반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기가 쪼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이 파이. 그래서 지금 개형님만 맞아요. 얘들아, 이번은 주제가 뭘까? 바로 삼각방정식이야. 얘들아, 주제는 삼각방정식이야. 삼각방정식은 어떻게 풀기로 했었지? 근의 공식이 없으므로 그래프 그린다야. 삼각방정식은 그래프 꼭 그려야 돼. 자, 근데 그래프긴 한데 거기다가 추가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그래프 그린다와 치환이야. 왜냐면 지금은 내가 찾고 싶은 해가 x가 괄호 안쪽에, 얘들아 괄호 안쪽에 복잡하게 써있죠. 플러스 3분의 8. 그래서 이거는 각도가 지저분 상태니까 치환까지 해서 답을 낼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어진다 2분의 1.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보기문이 있으니까 답을 내신 분도 있겠지만 보기문이 없어도 답 내야 돼요. 그걸 연습하라 소리야. 첫 번째 일단 뭐 하자? 얘들아, x가 0 이상이면서 파이 미만일 때 여기가 되도록 하는 해를 찾으래. 괜찮니? 첫 번째 뭘까? 일단 복잡한 해를. 여기 복잡하단 말이야. t라고, 자, t라고 치환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t 2분의 1이네. 그치? 괄호 안쪽만 치환한 겁니다. 등호 유지하면서. 근데 이거 각도로 두면은 이건데,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죠. x를 잠깐 동안 깜빡해도 돼요. 까먹어도 돼요. 그냥 t. 그럼 t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들아, 여기 t축이야. 여기 y축. 자, 여기에 y 그래프랑 y 그래프를 각각 그린 후 교점으로 볼 거야. 얘들아, 좌변 그래프는 코사인 기본형이니까 뭐 하면 돼? 오른쪽 4칸 하면 돼. 그치? 얘네 한 칸은 여기 t 그래프니까. 그럼 코사인의 기본형은 그냥 여기다가 빈 공간을 그리면 돼요. 오케이? 해보자. 내려, 올라.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가 좌변 그래프인데 희망한다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2분의 1이 희망하니까 y가 일정하다 그러면 y가 1점? 그럼 여기 어딘가겠죠? 다시 여기 어딘가죠? 그러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곳이 두 번 생길 거예요. 그치? 스쳐 지나가는 거 어떻게 보여? 어딘가 있지? 여기 2분의 1 근거다. 그럼 여기도 해외 후보고 여기도 해외 후보가 되겠지. 교점이니까. 그치? 근데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점을 찍고 최초의 그 수는 찾아야 돼. 처음에 원점에 가까운 것부터.
여기는 구할 줄 알아야 돼. 왜? 대체 누구 역할이 얘네들까? 코사인이 인데일 매체는 특정한 수 몇이에요? 3분의 파이? 잘했어요. 69. 오케이. 그 다음은 한 점 찾고 점프해서 여기로 찾아야 돼. 뭐를 이용해서? 대칭성. 대칭성 보이니? 이 점은 관련이 있죠. 얘가. 어떤 관련? 여기를 기준으로 내려간다는 볼 수 있고. 그치? 따라서 얘는 여기 끝에 있는 번호 2파이라는 수에서 이 길이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구할 수 있는 자리야. 2파이에서 처음 구했던 길이를 뺀다. 그림이 좀 못 그렸네요. 그럼 여기 몇 나오죠?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몇이야? 3분의 5파이? 잘했어. 통분해서 빼세요.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여기는 3분의 5파이로 보여지니까 따라서 뭐가 나와? 자, t가야. 여기가 될 때랑 될 때. 자, 두 번 구해졌어. 바로 3분의 파이거나 t가 3분의 5파이거나. 괜찮니? 근데 t는 뭐였지? 치환된 변수예요. 이건 치환된 변수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자로 되돌려야 해가 유지가 돼요. t를 다시 원래 문자로 되돌리면 어떻게 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어진다와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얘랑 되어진다를 각각 연결해서 해를 찾으면 원래 x가 나와요. 오케이? 여기는 x 몇을 뱉잖아요. 이쪽에 살고 있는 x는 이항에 보니까 x는 빵 나오죠. 왜냐면 3분의 파이 이항하면 설 사라지니까 빵. 자, 여기서는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이해가 되려면 3분의 파이를 이항하면 빼면 되니까 x가 가지는 수는 3분의 4파일 거예요. 믿었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해가 돼서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항상 그래프 좀 여러분들 제발 좀 그리세요.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너희가 할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3번까지가 삼각방정식이에요. 가보자. 아, 이거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네. 얘들아, 이거 엄청 쉬운 문제인데 생각보다 잘 못하셨네요. 얘들아, fx가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붙으면서 x 플러스 파이. 자, 이놈의 최대값이야. 그치? 얘들아, 수학에서 말하는 최대값은 뭘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값이라는 건 x 기준이야 y 기준이야? 무조건 값은 y 기준이에요. 수학에서는 y를 주로 값을 생략해요. 최대 y 값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y의 최대를 찾아야 돼요. 근데 x는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얘를 잠깐 동안 y라고 잡으면 이거 식 정리할 수 있지. 자, 오른쪽 식은 정리할 수 있죠? 바로 뭐 할 수 있으니까? 각변환 공식 쓸 수 있으니까. 각변환 공식 보였어? 경계각이 보이잖아요. 2분의 파이 수상하네. 파이도 수상하다. 일단은 각변환 공식 맞았죠? 오케이? 첫 번째부터 각변환 공식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암산할 거예요. 각변환 공식. 자, 코스로 바꾸면서,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 홀수 파이니까 각도를 이제 가져와요. 그쵸? 앞에 부호까지. 오케이? 앞에 부호는 뭐겠어? 플러스 그대로죠? 그대로. 자, 그 다음 빼기. 여기는요, 파이는 1파이라고 부를 수 있고 1파이는 2분의 2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모를 이렇게 잡았을 때 분자가 2예요. 그럼 짝수죠. 그럼 짝수 파이로 얘는 그대로. 그래서 코사인 그대로 쓰면서 x 그리고 제곱을 붙일까요? 그냥 생략 좀 하자 얘들아. 각변환 공식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각변환 공식 쓴 다음에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 맞니? 자, 근데 얘가 x가 변할 때마다 얻어지는 이 y라는 게 언제 가장 클 거라는 건 이 상태에는 복잡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야? 잠깐 동안 치환할 거야.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그러니까 코사인 x라는 복잡한 문자를 t라고 치환해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니?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원인을 일단 t라고 잡을 겁니다. 자, 근데 t라고 잡으면 지금 y는 어떻게 돼요? t-t 제곱으로 엄청 간편해지죠. 믿었습니까? 근데 치환하면 여러분들 항상 뭐 해야 돼? 긴장을 하면서 치환할 때 항상 뭐 해야 돼? 긴장하면서 뭐였지 하면서 치환할 때 반드시 범위가 생길지 의심을 해야 돼. 범위 생기나요? 범위요. 생기죠? 그치? 왜냐면 괄호열고 뭐 해줘야 돼? t라는 수는 들어간다 해주셔야 돼.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건 항상 되죠. 왜냐면 코사인을 받으면 넙죽 받으면 얻어지는 t는 1과 마이너스 1을 넘지 못해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됩니까? 최대값 구하고 싶은데 문자의 지수가 제곱이에요. 즉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찾으시면 돼요. 자, 표준화 해보자. 표준화야. 이거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거잖아. 이거 앞에다 적을게. 자, 그 다음 이거를 표준화 시킬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이거 표준화 해보자. 자, 여기 그럼 앞부분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괄호 안쪽에 집어넣으면 2차 함수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표준화하기 위해서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 반제곱, 오케이? 반제곱 몇이에요? 4분의 1 빼기 3분의 1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반의 제곱 더하고 빼서 식을 이쁘게 다듬어 주면 뺀 부분은 곱합해서 내분해야 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으로 되죠? 이거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돼? 표준화 시킨 이유는 그래프 그리기 위함이에요.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럼 이거는 꼭지점 y는 이거다 라는 식의 관계를 그림으로 옮기면 2차 함수 그림이니까 2분의 1 컴마를 찍고 4분의 1을 찍고 뭐 있나요? 2분의 1과 4분의 1을 교차하는 자리에 점이 발생하면서 문자 앞에는 음수니까 위로 블록하면 돼요. 그럼 위로 블록을 그리면 호로로 될 거란 말이죠. 대충 그릴게. 오케이? 근데 그럼 꼭지점의 위치를 찍고 부드럽게 연결하면 위로 블록한 함수를.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이 녀석인데 우리는 t의 제한 범위가 있잖아. t의 제한 범위 어딘데? 마이너스 1부터 1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좌우 방향으로 움직이면 t가 1일 때는 여기쯤이겠죠. 꼭지점 2분의 1보다 오른쪽이죠. 2분의 1보다 오른쪽. 마이너스 1은요? 충분히 왼쪽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위로 나이키면 뭐야? 위로 블록한 나이키면 나이키 알지? 근데 이거 최대값은 누구겠니? 꼭지점일 때 그쵸? 최대값 그런 거 맞잖아. 그쵸? 그래서 최대값이니까 꼭지점일 때가 답이에요. 오케이? 꼭지점일 때의 값은 몇인데? 저거 잘못했나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답이겠어. 그 다음에 4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꼭 범위 신경 써줘야 돼. 2차 함수는 범위 시원할 때 범위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 4번부터가 화학함수의 활용입니다. 재볼게요. 그래, 4번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생소할 수 있는데 최근에 비슷한 게 있었어. 바로 뭐였지? 그나마 이름 붙이자면 뭐였지? 최근에 했던 거? 내각과 외곽을 공유하는 삼각형. 다시 내각과 외곽을 공유하는 삼각형이에요. 이름이 좀 긴가요? 얘들아 60도짜리가 위로 벌어져 있고요. 여기 45도짜리가 위로 벌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 6cm고요. 여기 4cm고 이 그림에서 이게 뭐야? 이만큼과 이만큼을 몇 대 몇인지 조사해야 돼. 다시 이거랑 이거에 1번이라고 잡을게. 이번의 길이 2번이라고 잡을게. 구하라는 게 뭐야? 오케이. 1번 대 2번. 비례식을 답을 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눈대중으로 하면 안 돼요. 몇 대 몇일까? 바로 뭐 해야 되겠어? 일단 첫 번째,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그나마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치? 바로 요각과 요각이 있죠. 됐습니까? 저번에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편의상, 얘들아 편의상이야.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잡을게. 세타. 또 x라고 할까? 아 세타로 하자. 그럼 여기는 외곽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180도에서 뺀 거. 그치?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일단 각도, 공통 부분 느낌. 여기랑 여기 공통 느낌이거든. 그래서 세타라고 적으면 8피 세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왼쪽 삼각형에 사인 법칙을 한번 호출하는 거야. 자, 사인 법칙이지 이거는. 그럼 사인 법칙 호출하면 어떻게 돼? 호출하면 마주보는 거를 마주보는 하면 돼요. 빨리. 첫 번째 일단 아는 거예요. 얘들 이거 아는 거죠. 60도랑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파란 삼각형의 사인 법칙은 사인 60도분의 몰라요 1번은 보장이 된다. 다시 한번 사인분의 대변은
일정하다야. 누구랑? 다른 쪽과 다른 쪽. 그럼 얘들아 지금은 이렇게 일단은 왼쪽 삼각형 기준으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오케이.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 내에서 이 안쪽에서도 사인 법칙을 지들끼리 쓸 수 있죠. 이 안쪽에서 지들끼리. 얘는 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돼? 이거 사인 법칙. 두 번 쓰는 거야, 얘들아. 뭐 오른쪽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거에 대변하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는 거 먼저 쓰자. 아는 거 먼저. 45도와 이거. 그럼 일단은 사인 45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2번 자리는 일정하다. 누구랑 할 수 있니? 다른 마주보는 곳. 그럼 사인 파이 빼기 세타랑 4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오니?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야? 1번과 2번이 비교되길 희망해. 1번과 2번이 주인공이야. 자 근데 그럼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식이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은 1번을 나타내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이 식을 바라보면서 1번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를 죽이고 싶죠? 다시 분모를 죽이고 싶지? 그럼 양변에 사인 60을 곱할까? 그럼 어떻게 돼? 1번은 사인 세타분의 6 곱하기 분모. 저 분모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나는 1번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를 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주인공이 아니까 2번을 나타내야 돼. 그럼 2번 나타내기 위해서 양변에 분모를 곱하면 2번 자리는 보장이 된다. 이거분의 이거에 곱한 거. 다시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분의 4에다가 사인 45 곱하면 되겠죠. 따라옵니까? 그치? 소면아 그럼 다 왔지? 소면 다 왔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1번과 2번이 비교된다. 즉, 그 1번과 2번을 찾으면서 서로 비교해보자. 비례식을 붙여보자. 그럼 1번 대 2번이라는 건 이거 대 이거인 거죠. 자, 근데 잘 보니까 사라지는 게 있죠. 바로 여기랑 여기가 사라지죠. 공통이니까. 왜냐면 이거 각 빼놓고 쓰면 그 사인 세타잖아, 어차피. 그래서 공통 분수니까 약분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남아있는 건 전부 어떻게 돼? 이거랑 이게 비례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거 특수각이잖아. 사인 60 특수각인 거 맞니? 2분의 루트 3. 여기도 사인 45는 일단 2분의 루트 2. 그치? 그럼 서로 이거 최대한 지들끼리 곱하면은 약분되면서 3 루트 3. 그럼 3 루트 3 돼? 여기는 약분되고 나온 거 적으면 이건데? 2가 나오니까 2 루트 2가 나오죠. 믿었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기는 이게 뭐가 있죠? 5번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건 사인 법칙을 2번 사용하고 뭐 해야 돼? 식을 정리해줘야 돼. 같다. 가만히 두지 말고 분모를 죽이는 방향으로 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얘들아 5번 같은 경우는 보조선 그어야 돼요. 5번은 뭐라고? 보조선 긋기. 왜냐면 저 끼인각 세타가 그냥 열려있잖아. 이해되니? 5번은 열려있잖아요. 닫혀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얘들아 구하라는 게 뭐니까? 직선, 얘들아 여기 y는 x야. 그 다음은 완만한 직선 y는 2분의 1x.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하는데? 이때 그림에서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하고 화살표 코사인 세타 측정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왜? 세타라는 거의 코사인은 삼각형 모양을 써야 되는데 삼각형 없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적당한 보조선을 그어보자. 적당한 보조선 뭐겠어? 세타를 덮을 수 있는 선을 만들어. 그럼 얘들아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냥 세로선 몇 자 이렇게 그냥 세로선을 쭉 그어요. 오케이? 원하는 아무나. 근데 여기 세로선을 몇을 잡을까요? 그냥 세로선 딱 긋고 아무 숫자. 뭐 할까? 또라이가 아니라면 이쁜 숫자로 하세요. 이쁜 숫자 뭐겠어? 잠깐만요. 얘들아 어떤 세로선 공략하겠어? 바로 또라이가 아니라면 2를 그어야 되겠죠. 2. 적당한 수 중에 2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2라는 선을 그으면 x가 2로 일정하다 세로선. 그럼 x가 2라는 선을 그으면 그때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에 만나는 점을 끊으면 각각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각각 좌표. 오케이. 여기는 몇 점이겠어? 좌표를 그리면 2분의 1x를 바라보면서 2를 넣으세요. 그러면 2,1 나오니까 대충 보조선 그으면 여기는요 2,2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보조선 그으니까 이거 삼각형 들어가고 이런 모양 삐빅 삐빅 삐빅이야. 그리고 각각의 변은 구할 수 있다. 변대변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얘들아 요 길이는 쉽죠? 이 길이 몇이에요? 1? 그쵸 1점. 오케이. 2랑 1의 간격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쪽 변 구할 수 있다. 짧은 거 1 구할 수 있죠. 뭐를 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아래 삼각형으로 끊으면 직각 들어있고 두 칸 대 한 칸인 거니까 2대 1이면 여기는 피타고 쓰면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었습니까?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은요 여기가 알 수 있죠. 그쵸? 이 몇이에요? 이쪽 큰 직사각형 보고 있니 얘들아? 큰 직사각형 보고 있죠? 그러면 2랑 2니까 여기는 루트 8 2루트 2인 걸 알 수 있게 돼요. 오케이? 따라오니?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가운데 끼어 있는 삼각형은 얘들아 가운데 끼어 있는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됐죠. 세타 들어갔고 1짜리 보장됐고 루트 8, 이 루트 2 여기 루트 5까지 변을 다 구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 세변이 주어졌으니까 땡땡 법칙 뭐겠어? 땡땡 법칙 뭐겠죠? 코사인 법칙 씁시다. 코사인 세타가 느리냐? 그 각도의 코사인은 결정이 된다가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코변이야. 뭐죠? 2배의 각도의 상대방 여기 2배에 곱한다. 2루트 2, 루트 5 분의 분자는요? 그것들을 제곱한다. 상대방들을 제곱해 8, 5 빼기 붙이면서 빼기 자신의 제곱 이거의 자신은 여기 있다. 1 믿었습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이 나와요. 몇이다? 4 루트 10 4 루트 10분의 분자는 12 약분 최대한 시키면 어떻게 돼? 약분 최대한 천천히 해줄게. 내가 천천히 따라 10분의 9 이거 유리화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3번 나오나요? 오케이. 자, 코사인 법칙을 쓰기 전에 이 문제에다가 고조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삼각형 모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로선을 그은 거야. 세로선. 이해됐니? 오케이. 여기 팔로 잡아도 된다? 어차피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축과 팽창으로 본다면 어차피 발목이 약분되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 이걸 잡은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6번 문제는 좀 빼고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뭐 하면 될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둘 다 쓰면 돼요. 참고로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이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6번은 코법과 사법 쓰면 돼요. 그럼 7번. 내가 7번이야. 7번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요거는 유형이거든요. 어떤 알려진 유형이에요.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가운데 선의 길이 맞췄네요. 대부분 이게 보기 문이니까 쭉 맞췄죠. 네. 잘했어요. 6이니까 3이니까 뭔가 2일 것 같네. 아니 근데 3번 조금 작아 보여요. 와. 그냥 자로 되지 그랬어요 그러면? 네? 자를 가져가 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보기가 너무 쉽게 됐어요. 분수를 썼으면 못 찍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60도고요. 여기 60도입니다. 가운데 2 변의 길이 35. 괜찮니? 자, 이 문제는 좀 유명한 거라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뭘까요? 코법 아니에요. 사법 아닙니다. 쌤, 사법과 코법이 아니라고요? 그냥 얘는 삼각형의 너비를 재면 돼요. 넓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넓이 구하란 말이 없지만 그냥 넓이에요. 오케이? 넓이 구입니다. 첫 번째, 얘들아 이거 전체 삼각형을 재면 어떻게 돼? 얘들아 전체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자, 전체 넓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 그거 있잖아. 그거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 2분의 1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빨리. 자, 2분의 1 두 변의 길이를 곱한다. 이건가요? 그럼 전체 삼각형은 6 곱하기 3이에요.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T인가 지금은 120도가 킹 길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넓이 공식 써서 실제 정리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약분 최대한 시켜봐야 되라. 사인 120은 몇이지? 2분의 루트 3. 그치? 그다음 요거를 줄이고 못 줄이네? 그러면 2분의 9루트 3이라는 넓이를 그냥 계산해 줬어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전체 넓이가 가만히 보니까 요 가운데 보조선을 기준으로 왼쪽 너비를 따로 구하고 오른쪽 넓이를 따로 구한 다음에 두 넓이를 더해도 전체 느낌이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한번 넓이를 왼쪽과 오른쪽 끊어서 넓이를 구해보자.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보자. 괜찮니? 근데 왼쪽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운데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얘들아 가운데를 x라고 잡으면 1, 2, 3, 4? x야. 그럼 x라고 잡으면 삼각형 넓이 공식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2분의 1 그거 쓰면 돼요. 자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하기 그럼 왼쪽에 두 변은 6과 x로 볼 수 있지. 계산니? 6과 x 그 다음은 사인 끼인 각 몇이야? 끼인 각진 몇이야? 지금은 60도로 쪼그라들었죠. 각도가 쪼그라든 거 보여? 사람 듣고 있니? 네. 각도가 60도로 쪼그라들었다가 120도지만 지금 60도죠. 왜냐면 왼쪽만 바라보는 거라서. 그럼 요거는 계산해 보면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이거 통분시키면 4분의 6루트 3x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얘들아 오른쪽 너비도 재보자. 얘들아 오른쪽 넓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2분의 1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것도 60도죠. 이거 60도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른쪽 삼각형도 넓이를 재면은 그냥 돼요. 4분의 3루트 3x로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관계식 보이나요? 이제 뭐 시키면 될까? 일단 뭐 시켜줘야지. 관계를 만들어. 뭐가 있니? 더했더니 얘가 되면 되겠죠. 오케이? 더했더니 제가 되면 돼요. 따라서 식을 만들자. 근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동규함끼리 더해봐요. 문자끼리 더해봐. 그럼 이거 앞에 계속끼리 더하면 되니까 4분의 9루트 3x 나오죠. 오케이? 그게 아까 전체 넓이 약분한 거 2분의 9루트 3 나왔잖아. 서로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x 몇이에요? 약분시키면 사라져 x는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나중에 숫자 더럽게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지금은 이 문제가 친절한 거지 이거 더 복잡한 넓이여도 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발상은 뭐다? 넓이를 두 번 계산한다요. 전체와 부분끼리 두 번 계산하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수열 파트죠. 이제부터 수열이거든. 근데 8번은 수열의 가장 기본형이죠. 바로 뭡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 합공식은 적을 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처음과 끝을 알 때 쓰는 공식과 a 플러스 l 말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a 플러스 l 또는 뭐가 있었지? 긴 거 있잖아. 긴 거. 2분의 n 2a 더하기 n-1d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사용할지 너희가 빠르게 선택을 해야 돼. 문제를 바라보면서 뭘로 할래? 저는 처음과 끝으로 했거든요. 사실 쌤은 문제 보자마자 그냥 처음과 끝으로 하는 게 편리할 것 같았어요. 오케이? 얘들아 이거 너희가 했겠지? 얘들아 첫 항이 몇이래? 1 학교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좋습니까? 맞췄더라도 얘들아 너희가 푼 과정은 오래 걸렸을 거라고. 근데 그 오래 걸린 과정이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들으세요. 자, 첫 항이 1이고 등차 수열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끊어서 읽으세요. 주어진 것들. 근데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해봤더니 ECD라는 특정한 정보가 터졌어. 그치?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으면 AN은 첫 항은 주어져 있으니까 1 플러스 A 더하기 N-1D
라고 장착할 수 있지.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이 있으니까. 일단 뭐 하면 돼? 출제자가 주어진 것들을 여러 번 대입하면 돼. 지금은 두 번 대입일까? 3 넣어주세요. 11 넣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3 집어넣고 11 집어넣으면 될까?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안 기다리면 할게. a 플러스 2 a 플러스 10이 나오니? 다시 이거랑 이거 따단이야. n에다 3 넣은 거, n에다 10 넣은 거. 그게 20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데? 1 플러스 2인데 그렇지. 그러면 n에다가 3 대입하고 10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러면 이거 계산하면 몇 대요? 그럼 12d가 18 나와야 되는 거 맞니? 그럼 d의 정체는 몇이야? 12분의 18 약분 최대한 시키면 2분의 3 그치? 그래서 공차가 얻어지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럼 첫항 공차 구했고 구하라는 건 뭐야? 13수의 합이야. 그럼 구하라는 건 S13이니까 뭐 하면 돼? 등차 수열합 공식을 쓰면 돼. 그럼 뭐 할 거야? 지금은 첫항과 끝항으로 풀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언급된 수가 13번째니까 일반항 13을 구해야 되겠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첫 번째 이거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져 있었죠. 그럼 13번째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죠. 오케이? 자, 등차수 이거 완성해 봤니 얘들아? A에 몇 나와? 2분의 3에 중요하지 말자. 1 플러스 n-1 2분의 3. 자, 공차 집어넣은 거야. 자, 여기다가 우리는 13번째가 궁금하니까 13을 집어넣어. 오케이? 그러면 1 플러스 12 곱하기 2분의 3. 약분 최대하면 6, 13, 18 더하기 1, 19. 암산 너희가 해. 그럼 13번째는 19인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양끝을 먼저 더하고가 시작이야. 합칠 때는 양끝 먼저 해. 그러면 1 더하기 20이 반복될 것이다. 전체 개수의 절반. 13개면 13개죠. 절반. 그래서 이걸로 처리하면 여기 나와요. 139. 8번 이지했고 그 다음은 9번은 등차 수열의 합이 가장 클 때 언제였죠? 이거는 주제 자체를 외워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이 가장 클 때 언제죠? 양수까지만 더해질 때. 다시 양수까지만 더해질 때 최대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얘들아 9번 문제 풀 때 그 쌤은 삼각함수는 정말 어렵더라도 수열은 정말 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남아돌면 나열려도 되니까. 얘들아 이거는 일반항은 작성했을 거라 믿을게요. 등차 수열 일반항은 잘 찾았니? 보냈어요. 안 나오든가. 마이너스 4n 플러스 60일 나왔었나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4n 플러스 60일 나왔어? 나왔을 거야? 그럼 일반항을 일단 찾은 후에 문제에서 뭐하라 했으니까 서메이션 SN이 가장 클 때 합친 결과가 엄청 크려면 뭐라고 했었냐면 일반항이 양수까지 유지될 때 일반항이 양수가 1될 때만 더하면 최대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양수까지 더해진다는 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값을 구한다는 게 일반항 입장에선 각각이 양수일 때야. 그럼 얘가 언제까지 양수가 몇 될지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항이 양수의 근처일 때가 언제일지를 조사해보자. 첫 번째, 0이 되는 수는 몇이에요? 풀 말을 떠나서 경계. 0이 될 때는 몇 점이니? 그러면 n이 4분의 61을 붙어낼 텐데 4분의 61은 몇 점 작아요? 15점 작아자른가? 15.25긴 해요. 그럼 15.25번째라는 건 그냥 15번째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겠지? 그 정도 암산해야 돼. 오케이? 따라서 뭐 하면 돼? 아마도 15번째와 껑충 16번째에서 부호가 바뀔 예정이에요. 0이 되는 수가 이만큼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플러스 유지일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될 차례니까 여기까지 합치면 전체 크겠죠. 오케이? 따라서 뭐 하면 돼? 최대값은 뭐다? 구하라는 건 일반항이 양수가 유지될 때까지. 즉 S15건 되겠죠. 기호로 적으면 S15. S15가 정답인데 마지막까지도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 있었지를 머릿속에서 해야죠. 근데 이것도 그냥 처음과 끝을 하는 게 편하겠지. 처음과 끝. 그럼 S15를 구하기 위해서 점점점 하면서 첫과 끝함을 더하세요. 처음과 끝을 더하자. 근데 처음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첫 끝 안 넣었나요? 1 대입해 보시면 57이었을 거야. 연립하는 과정에서 그랬을걸. 끝함은요.
그냥 15번째 일반항요 15 넣으세요. 그러면 1 나오나요? 그쵸? 끝하면 1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처음과 끝을 일단 더한 후에 전체 개수의 절반이 최대값 공식, 합의 공식이죠. 그럼 지금은 15개의 절반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근데 이거 계산해 주시면 58이거든요. 58의 2분의 15가 답이야. 근데 이게 약분되더라고. 약분돼서 짝수니까 58 1은 짝수잖아요. 근데 이거 29로 아마 될 겁니다. 그럼 29에 15를 곱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너희가 해보시면 29 곱하기 15 435가 답입니다. 오케이? 자, 합의 최대값은 뭐하자? 말투 자체가 이거 일반항으로 대신하는 거야. 일반항부터 구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10번. 얘들아 10번은 또 물론 틀렸겠지만 뭐가 내가 대체 모르고 있었던 것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책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뭐죠? 출제자가 일반항 말고, 얘들아 일반항 말고 합을 먼저 줄 때 어떤 과정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까? 합을 먼저 줄 때 SN 줄 때 그러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합을 줬으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 바로 뭐였죠? 합에서 일반항으로 변하는 공식이 있어요.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바로 뭐죠? 합에서 일반항으로 바뀔 때. 자, 어떤 이 과정을 요지해요. 합친구에서 일반항으로 바꿀 때. 바로 여기 사이에 뭐 들어가죠? 구름 속에 공식이 있는데 이거에서 이거 바꿀 때. 바로 Sn 빼기 Sn-1이 AN이다 라는 법칙이 있어요. 합에서 합을 빼면 일반항이 튀어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 공식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바로 뭐였죠? 뺐더니 A는 맞는데 괄호 열고 N이 이상이라는 거 강조해야 돼요. 이 공식은 풀세트로 외우세요. 적으면서 괄호 열고 2 이상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쌤 1일 때는요 별도로 대입해야 돼. 자, N이 1일 때는 그냥 별도로 A1은 톡을 만들면서 첫 항 몇이지? S1입니다. S에다가 1을 넣은 첫 항의 값은 1을 넣을 때예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문제 풀 겁니다. 자, 10번 문제에서 얘들아 AN을 1항부터 N항까지 한 SN이 복잡한 식이래요. 2일 때 보기문에서 가나다 옳은 거 찾기야. 괜찮니? 해보자. 첫 번째 이거 그냥 보자마자 어차피 기억니은 디귿이 다 일반항이 몇이냐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단 말이야. 기억니은 다 일반항 몇이게 물어보는 게 일반항이니까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거 바꾸고 싶어야 돼요. 주어진 것을 바꾼다. 일반항으로 어떻게 바꾸자? 두 번 계산해야죠. 해보자. 얘들아 SN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쌤이 말하는 Sn-1은 첨자 자리에 작은 첨자에 n-1을 넣는 식이야. 그래서 요거 원래 식에다가 n-1 집어넣고 n-1 집어넣으면 복잡하긴 할 텐데 이거 하면 되거든?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들아. SN을 바라보면서 n을 조작하면 돼. n-1, n-1, n-1을 넣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Sn-1이에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식을 잘 전개해서 분배한 다음에 서로 빼면이야. 서로 빼면 일반항이 된다라고 바로 적으시면 돼요. 빼면은 일반화가 된다. 일반형으로 변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너희가 해봤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이거 나와요. 전개하고 빼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9가 나올 거야. 그 계산 너가 해봐. 이거 전개하고 빼면 돼. 동류항끼리 빼, n제곱끼리 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n이 2 이상이라는 걸 보장시켜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틀려요. 오케이? n이 2 이상이 된다는 것까지. 쌤! 그럼 n이 1일 때는 언제 몇인데요? 별도로 대입해야 돼. 쌤! 이렇게 쓰고 A1은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A1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처음 식에 1을 넣었을 때 밝혀지는 사실이 진짜 A1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1을 넣은 수가 진짜거든요.
그럼 이거는 S1으로 대신할 수 있고 얘네가 1 대입하면 몇 나오죠? y 플러스 7 빼기 1이요. y 빼기 1 하면은 거짓말 쓰지 마. 어서 좋아요. 자, 근데 얘랑 얘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첫 항은 따로 대입한 게 맞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n이 2 이상이더라도 몰래 어기고 1을 대입해보자. 근데 1을 대입하면 여기서는 마사 플러스 9니까 5가 튀어나오죠. 다른 건 뜻입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5가 나오고 처음에다가 1 대입하면은 4가 나오니까 다른 결과죠. 그때는 수열을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수열이 끊어져 있어. 그래서 그냥 따로 대입한 거랑 2 이상일 때를 찾고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오케이?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아, 물론 조금 더 저는 미리 해봤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일반항을 찾은 후에 이젠 이 수열의 생김새를 한번 몇 번 내려보자. 아니, 왜냐면 합에서 일반항으로 바꾸고 나서 이젠 AN을 바라면서 대입해보자. 내려보자. 첫 항은 몇인 거야? 첫 항은 몇인 거야? 윗줄과 아랫줄 중에 그냥 아랫줄인데요. A1은 그냥 처음에 일러왔을 때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 다음은요. n이 2일 때 두 번째 항은 다시 A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돼요. 2 이상이 그럼 1 나오죠. 조금 더 궁금하니까 대입해볼까? n에다 3 대입해보자. n에다가 3 대입해봐. 저 윗줄에다 3 대입해봐. 마이너스 12 플러스 9니까 마상 나오네. 조금만 더 대입해볼까? 시간 남아도니까 n에다가 4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16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7 나올걸?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로 예측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거 등차 수열인 거예요. 자, 그 나열한 뒤에 등차 수열인지 검사해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이런 표현도 될까? 이런 표현? 아슬아슬하게 등차 수열이 아니죠. 아슬아슬하게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왜죠? 아니 여기끼리는 빼기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다음 끼리 보면은 빼기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긋나죠. 이거 뭐예요? 이런 현상이 가끔씩 일어나요. 얘랑 얘는 몇 차이 나요? 와상. 그래서 이게 일정한 빼기 더이거나 빼진 게 아니라서 이게 등차수열이 아닙니다.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등차수열이 무슨 데인지는 그냥 몇 번 대입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몇 번 대입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관계를 보세요. 뺑수,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억. 아, 기억은 A1은 상관없는 거 맞죠? 푸는 과정에서 증명했으니까. 니은은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거 틀린 말이라고. 살짝 거짓말. 오케이? 디귿은요? 수열 A에는 제2항까지 합한 게 합의 최대야. 맞나요? 그러면 맞아? 그대로인데? 맞죠? 왜냐면 양수까지만 더하면 최대이죠. 여기 더하는 순간 더 낮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해서 답을 3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왜냐면 첫 항부터 해석해 보니까 끊어져 있어요. 숫자의 간격이 끊어져 있어요. 좋습니다. 11번은 넘어갈게요. 이거 하면은 안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11번 지속하면 안 돼요. 등비 수열이 일반항입니다. 그 다음 12번. 12번은 좀 비교할 게 뭐지?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말장난이지만 다르죠? 그럼 얘들아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출제자가 문자 안 줬어. 너희가 문자를 직접 잡아야 돼. 등, 비, 수, 열, 이, 루는 세수에서 문장을 끊으면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등기수열을 이루는 세수. 9글자예요. 뭐 해야 돼, 설아나? 등기수열 이루는 세수가 살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돼? 그 세수는 특별하게 짜면서 빈칸 설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등기수열의 세수. 바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A 적고 AR 적고 AR 제곱이 있지라고 설정하는 거죠. 일단 설정을 하는 거죠. 등비수열 주는 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A 콜, AR, AR 제곱 세수.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세수 쓰면 뭐하는데? 문자 설정 후에 출제자가 주는 정보들을 관계로 나누세요. 관계식으로.
오케이? 첫 번째 뭐였니? 그리고 세수의 합이래. 그게 8이라고 적혀있나? 7이네요. 그러면 더하세요. 그냥 더하게요. 그러면 문자로 잡은 것들을 더하면 8, 7 되나 보네. 다음 정도는 뭐죠? 그 수들의 뭐래? 세수의 이 8이래. 근데 세수는 이렇게 문자 설정한 뒤에 곱하면 어떻게 돼? 쉴 거니까 좀 힘내. 곱하면 어떻게 돼? 그냥 지르기 곱하기 0. 그러면 세제곱 세제곱 나옵니까? 곱해보니까 문자가 3개죠. A 세제곱과 R 세제곱이니까 그게 8이 된다. 그치? 근데 이거 저번에 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곱이 이쁘죠? 사실 합은 별로 안 이뻐요. 근데 곱은 이뻐요. 이거당 8이니까 소인수분해 가능하죠? 8은. 그러면 이게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R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할 수 있니? 방금 나온 사실 덕분에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가 있었잖아요. 합작이 그리고 2로 바꿀 수 있어요. 믿었습니까? 그럼 식을 조금 더 쪼물딱 만져볼까요? 얘들아? 만져보세요. A 더하기 2 더하기 이거들아 이것도 문자 줄일 수 있죠. 다시 세 번째 항도 문자 줄일 수 있어. 뭐 하면 되니까? 2R 이 2R이죠? AR의 제곱은 아르르예요. 아르르. 근데 아르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2라고. 얘만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7이 된다라고 문제를 조작할 수 있죠. 그럼 얘들아 그 다음 뭐 할 수 있니? 문자만 남기고 상수항 이항해보세요. 그러면 A 플러스 2R은 5가 될 수밖에 없네요. 5네. 자 근데 마지막도 출제자가 악마가 아니라면 아까 곱했던 2라는 문자의 정보와 방금 새롭게 나온 합했더니 5라는 정보가 생겼어. 근데 이거는 그냥 구구단 외치는 게 빠르잖아요. 우리 연립하면 되긴 해요. 이거 이해한 다음에 연립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건 주로 자연수 수열이거나 좀 이쁜 수열일 때가 많아서 출제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대입하는 게 빨라요. 몇이었길래 될까요? 다시 A랑 R이 각각 몇이어야 곱했을 땐 2고 합하고 했을 때 뭐가 될까? 2배 했을 때? 딱 봐도 1이죠. 딱 봐도 1이 아닙니까? 그 정도의 센스는 필요해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오케이? 1이겠죠? 1이겠죠? 그치? 연립하는 것보다 대입이 빨라요. 해를 찾는 과정이. 그래서 이거는 해보면 A가 1이고 R이 2라는 걸 이건 연립해서 알 수가 있긴 한데 오케이? 연립하는 게 궁금해요? 이거 이해하면 돼요? 연립하세요. 그럼 이제 A랑 R이 구해졌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처음 세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1, 2, 4였던 거예요. 1, 2, 4니까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 물어봤어? 세수의 제곱합이니까 세수의 제곱을 하고 합치면 1 더하기 4 더하기